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셀프 염색하실 때처럼 머리카락을 나눠가면서 두피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데일리랩입니다. 오늘은요, 단돈 4,000원으로 탈모를 완전히 멈출 수 있었던 저의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탈모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찾아왔던 탈모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다행히도 탈모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프를 하면서 탈모를 멈출 수 있었고요. 노프의 가장 큰 단점이 개운하지 않은 찝찝함, 두피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 클렌징 퍼프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7개월째 노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퍼프 활용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프는 노 플러스 샴푸의 줄임말로 샴푸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샴푸에는 세정 기능을 위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잖아요. 이 계면활성제는 두피의 피지, 각질,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너무 잦은 샴푸의 사용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죠. 건조해진 두피는 피지 분비량을 늘리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샴푸로 닦아내고 두피는 더 많은 피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샴푸를 사용할수록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각종 트러블과 탈모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계면활성제의 순기능보다 안 좋은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노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막상 노프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샴푸를 안 쓰고 견딜까 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랬던 제가 노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샴푸를 바꾸게 되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저랑 맞지 않았던 거죠. 거의 한 달을 쓰다 보니까 탈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사용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탈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게 되었어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노프로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시작을 못했어요. 노프를 떠올리면 왠지 머리가 떡져 있을 것 같고 냄새도 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지 아님 말고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노프를 시작하고부터 머리카락 빠지는 게 확실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그동안 써왔던 화학 성분들이 두피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머릿결도 특별히 더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머리 안 감은 그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샴푸 사용 전보다 현재 노프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다시 샴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7개월 동안 이렇게 노프를 만족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클렌징 퍼프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퍼프는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 없이도 물만으로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메이크업이 어떻게 물로만 지워질 수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얇은 특수 섬유의 재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름덩어리 메이크업 제품도 지워주는데 두피의 피지는 당연히 닦아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기름기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두피 냄새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메이크업을 지울 때와 동일해요. 얼굴을 닦는 대신 두피를 닦아주시는데요. 피지가 많이 느껴지는 부위 위주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문지르시면 두피가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머리카락을 들고 닦아주셔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셀프로 염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뿌염을 집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염색약을 골고루 바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나눠가면서 꼼꼼하게 바르잖아요. 미용실에서도 그렇게 해주고요.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을 나눠가면서 두피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퍼프를 활용한 노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총 9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감기 전에 가장 먼저 머리를 빗어주는 거예요. 빗질은 머리카락의 먼지와 묵은 각질을 1차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엉킨 머리카락을 정리해줘서 머리를 감을 때 엉켜있는 머리가 빠지는 것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빗질하는 방법은요, 모발 끝부분을 먼저 빗으시면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정수리에서 모발 끝으로 빗어주시면 돼요. 목 뒤에서 앞으로 빗어주시면 두피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촘촘하고 얇은 이런 빗은 머릿결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끝이 뭉툭하고 빗살 사이에 공간이 넓은 이런 빗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미온수를 머리 전체에 충분히 적셔줍니다. 이때 미온수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손을 댔을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은 온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두피에 자극이 되고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요. 너무 차가우면 기름기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36에서 37도 정도의 미온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손톱으로 할 경우에 두피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 이 지문 부위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마사지는 최대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두피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딱 몇 분 동안 하세요라고 정하기는 애매하지만 머리에 물을 적시고 마사지를 하시고 헹궈내는 데까지 최소 7에서 8분 이상 해주셔야 노프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총 소요 시간이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은 처음만큼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7에서 8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제 퍼프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마사지까지 하시고 나면 헹구는 단계로 넘어가시는데요. 저는 마사지 다음 단계에서 이 퍼프로 피지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퍼프에 물을 묻힌 다음에 두피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셀프 염색하실 때처럼 머리카락을 나눠가면서 두피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꼼꼼하기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노프의 목적이 피지를 100%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두피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지 찝찝함을 없애서 노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퍼프를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가 닿아 있던 헤어라인 부분, 두피 마사지 하면서 손에 기름기가 많이 느껴졌던 부분, 유난히 간지러운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고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기름진 느낌, 찝찝한 느낌, 두피 냄새 이런 것들이 거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요,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식초를 희석한 물에 마지막으로 헹궈줍니다.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세면대나 세숫대와 같이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물을 받아서 식초를 3-4방울 정도 넣고 잘 섞은 후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물기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말려주세요.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비비면 큐티클이 손상되어 머릿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어느 정도 물기가 제거되었다면 천연 오일을 모발 끝에 발라주세요. 영양 공급도 되고 푸석함도 잡아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 오일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주는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의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노프 초기에는 기름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말리고 나면 기름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런 과정으로 노프를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남들이 노프가 좋다고 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시작이 망설여지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1회 정도 노프를 경험해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주 2회, 3회 이런 식으로 노프의 횟수를 늘려보시고요. 아예 샴푸를 안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매번 쓰시던 양을 3분의 2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노프의 횟수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이런 식으로 늘려서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점차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모든 분들에게 노프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건성 타입이신 분들은 괜찮지만 피지 분비가 활발한 지성 타입,
지루성 두피염이나 모낭염이 있으신 분들은 노프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노프를 하시게 되면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화학 성분이 적은 약산성의 저자극 샴푸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프를 하고 있지만 샴푸를 사용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요. 염색을 했을 때입니다. 염색을 하지 않는 게 두피 건강에는 가장 좋겠지만 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뿌염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염색 후에 물과 이 퍼프로만 감아 봤는데 염색약 잔여물이 남더라고요. 염색약이 계속 남아 있으면 샴푸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두피에 더 안 좋기 때문에 염색을 한 이후에는 한 3일 정도 샴푸로 머리를 감아서 염색약의 잔여물을 완전히 씻어낸 이후에 다시 노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땀도 많이 흘리고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노프를 작년 가을에 시작하고 아직 여름을 보내보지 않아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화학 성분 없이도 피지를 잘 씻어주는 이 퍼프 하나면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한여름에는 이 퍼프로도 한계가 있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모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노프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노프를 하면 탈모에 좋으니까 무조건 하세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피도 피부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탈모 예방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화장품은 피부 타입별로 골라 쓰시고 전성분도 꼼꼼하게 보고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샴푸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신다거나 마트에서 대충 아무거나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꼭 노프가 아니더라도 샴푸를 사용하실 때 화장품 고르시는 것처럼 전성분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두피도 피부 관리하듯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클렌징 퍼프를 노프하실 때 활용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고요. 또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가 고민이신 분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